시설 관리에서 결근이란 게 이제 잘 용인이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있으셨는데 결근 또는 이제 연차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요런 것들을 사용할 때 어떤 시스템과 어떤 체제로 사용되는지 일반적인 경우와 약간 다르거든요, 교대 근무자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발상 도전입니다. 자, 지난번에 그 5060 이 시설 5060 세대죠. 예, 5060 세대가 시설 관리에 이제 취업을 하려면 꼭 피해야 되는 것, 예,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나온 게 성실이었어요, 성실. 그러면 성실한 것은 뭘로 판단하느냐? 예, 성실한 것은 잦은 결근을 일삼는 것, 이것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증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질문이 달린 거죠. "자주 결근하는 게 용인이 되나요?" 하고 "그게 익스큐즈가 되냐?" 예, 이거를 여쭤보셨어요.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이제 예, 요런 특징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왜 시설 관리 가시면요. 그냥 하루 갑자기 제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내일 안 나가." 그리고 그냥 자기 근무 날인데 예 "안 나가." 그래 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의 대체적인 특징은요. 모르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봐온 정말 대단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 다 공통점은요. 일을 잘해요. 일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시키는 일을 되게 예 일을 그러니까 잘하는 그게 있어요, 둘 다. 그러니까 사람이 눈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막 결근해 버리면 "아 나오지 마." 그러고 잘라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일을 되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자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장님이. 어쩌면 이분들은 본인이 일을 잘해서 소장님이 자르지 못한다는 걸 믿고 그렇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참 희한해요. 자, 이 두 사람의 얘기를 해 드릴 건데 그전에 우리 그 개념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월차나 연차나 또는 휴가나 이런 걸 교대 근무자가 쓰게 되면요. 교대 근무의 경우는 보통 제가 편하게 생각하기 쉽게 예 우리 당비 그러니까 완전 맞교대 근무, 격일제 근무 요런 거를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A라는 사람이 나오고 B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다음에 A 나오고 B 나오고 이게 뭐 월부터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계속 ABAB 돌아가겠죠. 자, 이런 경우에 내가 만약에 월요일을 휴가를 내고 아예 안 나왔어요. A인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결근은 이틀 결근이에요. 왜냐면 요 날은 아예 안 하는 거잖아요. 하루 결근이 아니라 이틀 결근이에요. 24 시간을 안 나오면. 자, 만약에 내가 이날 예를 들어서 요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을 연이어서 제가 다른 사람이 못 오는 바람에 대근을 섰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이걸 만약에 안 쓰고 계속 가져간다 그러면 저는 예 이틀치에 대한 급여, 2 일치에 대한 급여를 추가적으로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대 근무자는 모두 이틀에 대한 세트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교대 근무에서 월차는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는 24 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사람이 주간이 있고 야간이 있죠. 주간만 보통 쉽니다. 그리고 야간에 출근해요. 요렇게 됐을 때가 하루 월차, 하루 연차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하루 쉬었어. 그게 아니라 무조건 이건 이틀이 세트로 가야 된다는 거. 만약에 하루를 쉬었어라고 주장하고 싶으시면 주간,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근직자들이 일하는 시간을 빠졌을 때, 그 시간 빠졌을 때를 이거를 우리는 이제 1일차, 1일 뭐 휴가, 1일 또 결근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요렇게 보는 거를 좀 먼저 알아두시고 그리고 얘기를 해 볼게요. 그러면 시설 관리에서 누가 딱 결근을 해요. 그러면 24시간 결근이죠. 그럼 이틀치가 나가는 거예요. 2일치가. 자, 아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먼저 얘기해 줄게요. 이 두 사람 중에 아까 일을 되게 잘하는데 결근을 좀 자주 하는, 그러니까 속칭 성실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분들. 예, 한 사람입니다. 공통된 점이 또 하나가 있네. 이 두 사람 공통된 점. 네. 둘 다 술을 좋아하세요. 술을 좋아하면서 사람을 좋아하세요. 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한 분은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술을 드세요. 그리고 쉬는 날이죠, 쉬는 날. 쉬는 날 술을 드세요. 그러니까 왜, 우리 아까 A조, B조 이렇게 갈 때, A조 이제 일했어요. B조가 일하는 날 A조는 쉬죠. 그날 밤에 술을 마셔요. 그리고 다음날 A조가 출근해야 되잖아요. 이날 펑크를 내요. 근데 거의 저녁까지도 못 나와요. 네. 그런 분이십니다. 술을 좋아해서 거의 술을 마셨을 거다. 짐작은 하지만, 이분은 또 철저하게 한의원에 가서 침 맞는 사진, 병원 가서 진찰 맞는 사진을 다 보내가지고, 병가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픈데 어쩌라고. 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저기를 하는데, 보통 월차에서 까요. 그래서 이분도 알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이거를 다 쓰겠다는데 왜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아파트나 이런 곳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아마 설명을 좀 드렸을 건데 아파트 소장님들 중에 아파트 관리 소장님들 중에 이런 분들 계세요. 뭐 2인 1조면 하루에 2명이 오잖아요. 한 조니까. 이 중에 한 명이 빠져도 나머지 그러면 좀 편한 일 시키고 날짜 바꾸면 되고 이 사람 혼자 있는 동안 혼자 사람 한 명이서 할 수 있는 일 해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한 명이 빠지면 무슨 큰일 나는 줄 아는 소장님도 계세요. 그래서 빠지는 걸 절대 용인 안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이거 다 휴가도 못 가요, 이런 분. 이거 나중에 다 돈으로 줄 테니까 휴가 가지 마. 이렇게 나오세요. 그래서 이런 소장님이 계신 곳에서 결근하면은 이거는 좀 크죠. 당일 또 결근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점점점. 그러면서 뭐 이렇게 결근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을 건데 두 번째 케이스는 진짜 심합니다. 이분도 술은 술이에요. 근데 이분은 술을 심하게 마시잖아요. 그럼 이제 혀가 꼬이도록 마셔요. 막 뭔 말인지 모를 주변 사람들이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들 정도로 막 마셔요. 그렇게 마신 다음에 다음날 전화기가 꺼져 버립니다. 전화기가 확 꺼져 버리고 뚜뚜뚜 그러면서 아예 신호가 안 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다음에 수소문을 해서 어떻게 막 전화를 하면 어 이제 이런 거죠. 전화기를 꺼 놓고 있다가 수소문을 한 게 아니라 전화기를 꺼 놓고 있다가 매일 걸어 보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딱 켰는데 전화가 딱 온 거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이게 전화기 키자마자 바로 전화 오는 경우. 전화 갑자기 오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주변 친구한테 술 같이 먹었던 친구한테 형이라고 말하고 동생이 너무 아파서 못 간다고 전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그냥 쓱 넘겨줘서 이 친구가 받는 경우가 생기죠. 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관계로 그게 좀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술 마시고 다음날 안 나오신 거가 보통 안 나오시면 기본 2주예요. 2주 동안 안 나와 버리세요. 아 그럼 어떡합니까? 이 사람은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2주 동안 판판히 놀아요. 네. 근데 이분도 일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자, 1번과 2번 분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1번은 그래도 이분이 다 계산을 하셨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월차와 연차를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느냐를 다 계산한 다음에 딱 거기까지만 썼어요. 그리고 큰소리 빵빵 쳤어요. 1번. 예. 그러니까 휴가로 원래 주어진 날짜 있잖아요. 그 휴가 날짜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자기 임의로. 예. 그래서 이분은 결국 1년 다 채우고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퇴직금은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옮기시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분은요. 아까 말한 두 번째 분. 술만 마시면 전화기 오프되고 처음에는 2-3일 정도 2-3일 정도 그렇게 쉬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나와요. 4일째쯤 됐을 때 다시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좀 길어지는 거죠. 이게 2일, 3일이 아니라 한 5-6일로 길어지고 그다음에 9, 10, 그러니까 9일하고 10일 정도로 길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죠. 자, 2-3일을 이제 안 나오셨던 이분이 점점 늘어난 다음에 최장으로는 한 달을 한 달, 한 달을 내내 그냥 안 나간 것도 저는 봤습니다. 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은? 이분은 그냥 그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도 자기가 쓴 월차 다 까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한 달 내내 안 나버린 이분은요. 결국은 수장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그리고 본보기를 보이셨어요. 자,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주 결근하는 게 용인이 되냐라고 질문하셨지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밑에 사람들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밑에 사람도 같이 막 협력해서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한 사람의 부재가 전체 시스템 돌아가는데 별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 여기가 예를 들어서 2명, 2인 1조가 아니라 한 명이에요. 그냥 한 명. 저 있는 곳이 그렇거든요. 한 명만 근무하는 경우 요럴 때에 소장님이 한 명이 결근이네. 그러면 이때는 타격이 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마음에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용인하느냐? 이런 경우는 용인 못하고 예, 아니죠. 이런 경우는 용인 못하고 이런 경우는 용인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진짜 1인 1조 있죠? 1인 1조. 이런 경우는 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게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공부법에 대해서는, 왜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시기 질투하고 막 못하게 하고 막 이러면 이게 힘들거든요. 근데 혼자 있으면 차라리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공부할 때는 좋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내가 초짜여서 좀 선배한테 배우고 싶다 그러면 최소 2인 1조 이상인 곳으로 가셔야겠죠. 한 조에 2명이 있는 경우를 피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죠. 초짜이거나 선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대신에 2인 1조의 경우에 같이 있는 한 분이 자기가 마음이 안 맞으면 이거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특히 뭐 한 분이 막 그때처럼 뭐 저 너구리 잡는 듯이 안에다가 담배 연기 그냥 빡빡 피워놓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짜의 경우는 좀 이렇게 한적한 곳에
예를 들어서 저 지금 아니죠. 반대로 얘기했네 또. 그러니까 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명만 근무하는 곳은 조금 그래도 해본 사람들이 가는 거고, 초짜이다 그러면은 2인 1조는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그분한테도 좀 배우고, 뭐 대단한 거 배우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 같이 옆에 따라다니면서 이런 거 하는구나 하는 보는 것도 있고, 지금처럼 휴가나 월차를 써도 자유로워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아파트에서는 어 이거 그 연차 비용 안 줄 거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다 다녀와. 휴가 다 다녀와. 1년치 휴가 다 다녀야 돼. 돈 안 줘.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관리소도. 예. 그런 데는 그냥 평상시에 알아서 쉬어야 됩니다. 근데 알아서 쉬면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이제 예, 이런 분 절대로 좀 이렇게 사람 빠지는 걸 싫어하는 소장님 밑에 있을 때 그럴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자, 휴가나 이런 결근을 용인하는지, 휴가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 결근을 용인하는지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웬간히는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대충 휴가 쓰는 방법과 휴가 어떨 때 내는 게 좋은가 이런 거 하는 건데, 참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단지마다 다 룰이 틀려가지고요. 하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거를 허용하느냐, 절대 못하게 하느냐. 예. 저는 다 있어 봤습니다. 절대 못하게 하는 데 가면 숨 막혀요, 진짜. 그래도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죠. 자,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시설관리에서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분들을 가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자책을 작성을 했습니다. 네. 가격은 5,000원이고요. 네. 여러분들 편안하게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제 얘기 듣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전자책이라서 종이책 아닙니다. 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파일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PDF 파일 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공유 계속 해드리니까 공유 문서예요. 공유 문서.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공유하셨는데, 이때 지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구글 로그인이 되어야만 이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분은 아마 구글 다 로그인 돼 있을 테니까 지메일 주소 만들어져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요 정도 하고, 저는 어떻게 신청하느냐고요? 네, 여기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거기에 신청 링크가 나와요. 거기다 쭉 작성해 주시면 제가 문자를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너무 길어졌네요. 늘 함께 하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조만간에 한번 라이브를 한번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 왕창 받을 건데요. 그때 질문 얘기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같이 그렇게 한번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